3년간 집착스럽게 모아온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 데이터, 제품 설치 시간에서부터 냉방 성능, 소음, 그리고 측정 시간만 11시간 걸린 소비 전력까지 올해 신제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빠삭하게 분석했대.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 23년 신형 광고가 들어왔대. 솔직히 여름 창문형 에어컨의 경우 비교 리뷰를 위해 광고를 받지 않고 있었는데 올해 받은 이유는 3가지가 있었대. 첫 번째 이유는 데이터다. 내가 파세코 에어컨의 3년간 세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발전 방향과 추이를 노출할 수 있고 출시 전 제품을 미리 받아서 한 달간 디테일하게 조질 수 있어 리뷰 광인이 만족할 만한 데이터 확보가 가능했대. 두 번째는 근본 기업이라는 거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파세코가 창문형 에어컨의 국내 원조라는 건 뭐 부정할 수 없는 데다 매년 강화된 신기술이나 스펙을 진짜 꾸겨 넣는 게 파세코 종특이다. 그렇기에 매년 신형 창문형 에어컨의 비교 지표이자 리트머스 종이 같은 역할을 한다. 일종의 비교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제품의 정보만 확실히 알아도 창문형 에어컨 브랜드 비교 구매 시 도움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 광고임에도 향후 다른 브랜드들과 비교해도 된다고 허락해줬대. 광고면 솔직히 타 브랜드와 비교 무조건 금지하거든. 근데 뭔 배짱인지 자신 있다고 마음껏 비교하라고 하더라고. 비교해서 나쁘면 무조건 깐다고 했더니 괜찮대. 뭐 나야 땡큐지. 향후 앞으로 나올 타 브랜드들과 비교해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다. 야부리 그만 털고 빨리 본론으로나 들어가라고. 알았다. 한 달간 사용해본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 신형 리뷰, 작년 모델과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비교 리뷰 집착 낭낭하게 넣어 끈적하게 건드. 냉방 능력 비교. 자, 에어컨의 근본은 냉방 능력 아니겠어? 일단 공식 냉방 능력 수치의 경우 작년 2500W에서 2600W로 100W 증가했다. 근데 가전은 단순 스펙 수치보다 그 스펙 수치 속 디테일을 봐야 하거든. 매년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바람의 속도와 온도 2개 분야로 체크해본 만큼 올해도 토출구 5cm에서 같은 기계로 동일 환경을 구축하여 수치를 검증 및 비교해봤다. 일단 데이터를 보기 전에 기능적으로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바람의 단계가 22년 제품의 경우 기본 5단계 플러스 취침 모드와 터보 모드 포함 7단계였던 것에 비해 신형은 기본 9단계 플러스 취침 터보 모드로 무려 11단계로 늘어났다는 거다. 자, 늘어난 단계만큼 성능적인 부분도 향상되었을지 우선 풍속 데이터부터 공개하자면 이렇다. 이게 단수가 달라져서 그런지 한눈에 뭔가 변화에 대해 비교가 좀 어렵기도 하고 숫자 스펙을 쭉 나열만하니 역시 재미가 없다. 진짜 꿀잼은 이 숫자 속 제품의 인사이트거든. 숨은 그림 찾기 하듯 이 숫자 너머에 감춰진 디테일 찾는 거. 난 이런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 자, 다시 표를 보면 작년 모델의 경우 이 1단하고 2단 사이 풍속차가 0.4로 다른 단계들 평균 풍속차 0.1보다 좀 큰 편이었다. 이 구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올해는 이 구간을 잘게 0.1 단위로 쪼개서 늘려놓은 거다. 그래서 이렇게 재배치해보면 기존 2, 3, 4, 5단계는 올해 6, 7, 8, 9단계와 같다. 한마디로 22년의 1단계와 2단계 사이를 잡아서 모짜렐라 치즈 늘리듯 쭉 단계만 늘린 사실상 업그레이드가 아닌 업그레이드라고 봐야 한다. 실제로 중간에 잘게 늘려놓은 구간을 제외하고 비교해보면 사실 풍량 자체는 전년과 큰 차이는 없다. 오히려 저단의 풍속은 작년 대비 미묘하게 낮아졌는데 이 이유는 후에 설명하겠다. 다만 그 늘어난 구간, 즉 기존 저단 상태에서의 바람의 강도를 더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건 유용하다. 사실 더울 땐 파워로 곧장 올리고 에어컨 바람 때문에 쌀쌀해서 바람을 줄일 땐 디테일하게 내리는 에어컨의 특성상 이렇게 저단 상태 바람의 선택권이 디테일해진 부분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본다. 자, 냉방 능력에서 사실 풍속은 거들 뿐 찌는 사실 바람의 온도다. 바로 이런 셈법으로 테스트한 작년과 올해 냉방 온도를 실제 단계에 맞춰 재배열하면 바로 이 잡아 늘린 구간의 경우 단계별 온도 변화가 거의 미미한 걸 볼 수 있다. 바람의 속도를 쪼개는 것만큼 바람의 온도를 쪼개는 게 기술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이 온도 테스트에서 주목해봐야 할 건 전체적인 바람의 온도를 작년 대비 꽤 낮췄다는 거다. 평균 온도만 해도 0.4도를 낮췄는데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저단 모드에서의 온도다. 올해 취침 모드나 1단의 온도가 작년 4단급으로 낮다. 일반적으로 취침 모드의 경우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컴프레셔 가동을 낮추기 때문에 타 브랜드의 경우 이 취침 모드, 즉 저소음 모드의 바람 온도가 높다. 실제 작년 기준 10도 중반의 온도를 보인다. 근데 이걸 파세코의 경우 올해 7도대로 줄여버린 거다. 작년에도 이 저소음 모드에서의 온도는 파세코가 1타였는데 올해는 진짜 독보적으로 줄여버렸다. 물론 아까 언급했듯 취침 온도의 강력한 냉풍을 위해 올해 저단 풍속
풍속 자체를 작년 대비 살짝 낮추긴 했지만 그 손해보다 온도는 더 드라마틱하게 낮췄대. 올해 취침 모드 온도가 작년 삼성 LG 최강 단계 온도보다도 낮으니까 뭐 말 다 했지. 이 냉방 온도만큼은 진짜 파세코가 진심이듯 타 브랜드들하고 비교 영상 찍어도 상관없다고 호기롭게 말한 이유가 있구만. 올해 다른 브랜드들도 기대되네. 다만 이 터보 모드에서 온도는 작년 대비 조금 높아졌고 단계별 온도 차이가 크지 않아 강풍이 드라마틱하게 느껴지는 효과는 덜하다. 아무튼 뭐 길게 이야기했는데 냉방 능력 부분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강도 모드에서 더 디테일하게 풍속을 조절할 수 있으면서 더 시원한 바람을 낼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됐다고 할 수 있대. 소음 비교. 실외기가 밖에 있는 일반 에어컨 대비 모든 게 일체화되어 있는 창문형 에어컨 최대 단점은 바로 소음이다. 그래서 창문형 에어컨 구매 시 무조건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1순위가 바로 소음이다. 이 때문에 에어컨 간 가격 차이와 체급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소음이기도 하다. 자, 길게 찌끄릴 필요 없이 22년과 동일하게 송풍구 1m 거리에서 소음을 측정해봤대. 결과는 소음 부분에서도 작년 대비 전체적으로 평균 소음이 2dB 정도 줄었대. 높은 단계에서의 소음 차이가 작년 대비 확연히 줄어들었고 낮은 단계에선 그 차이가 고단계 대비해선 그 차이가 적게 줄어들었대. 근데 여기서 진짜 발전은 오히려 적게 줄어든 저단계라고 본다. 아까도 말했지만 가전에선 숫자 너머의 숨은 그림을 찾아야 한다. 이전 냉방 비교 수치에서 보면 높은 단계에선 작년 대비 냉방 출력이 비슷하다. 오히려 터보는 올해 냉방 온도가 살짝 높았다. 한마디로 고단계에서의 냉방 출력은 작년과 비슷하기 때문에 기술 발전에 맞춰 소음이 개선되는 건 뭐 당연하다. 오히려 소음 제어의 진짜 어려운 기술은 저단계에 있대. 소음은 컴프레셔의 작동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음을 낮추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냉방 온도를 높이고 풍속 자체를 낮추는, 즉 냉방 출력 자체를 다운그레이드하는 거다. 근데 이건 하수의 영역이라는 듯이 미친 파세코는 오히려 작년 대비 빠꾸 없이 취침 냉방 성능을 파워풀하게 3도 이상 낮춘 상태에서 소음을 0.7dB 줄였다는 거. 이게 진짜 놀라운 점이다. 이게 컴프레셔를 감싸는 방음제로 뭐 꿈의 소재인지 머시갱인지 하는 그래핀 폼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딴 건 잘 모르겠고 뭐 어쨌든 파세코 폼 미쳤대. 물론 타 브랜드들의 경우 소음이 더 낮을 수 있겠지만 파세코는 냉방 성능에 대한 타협을 하지 않고 소음을 낮춘 거라 이 부분 감안해서 향후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다. 올해 창문형 에어컨 대전 흥미진진해. 소음 부분을 정리하자면 전체적으로 평균 소음이 줄었는데 특히 취침 모드에서 냉방 출력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은 줄인 것이 인상적이었다. 파세코가 올해 소음 개선을 위해 저소음실에만 6억 태웠다고 하는데 저소음 모드의 진심 모드들. 설치 비교. 이게 창문형 에어컨의 장르적 특성상 혼자 설치해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치 편의성과 설치 호환성은 구매 시 상당히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요소다. 이거 두 개가 단순 설치 난이도를 넘어 타 가전 대비 창문형 에어컨 특유의 극악의 환불률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거든. 첫 번째로 설치 난이도다. 사실 이전 모델 대비 가장 큰 변화가 생긴 부분이 바로 이 설치 난이도라고 본다. 작년 내 영상 본 사람은 알겠지만 파세코는 추가 연장 키트 사용하는 순간 하드코어 난이도 3개장이다. 이 설명문 보면 그 복잡함에 전두엽이 얼큰해지면서 시작하는데 진심 추가 연장 키트 연결하면서 나사 쪼이고 풀고 할 게 더럽게 많아서 전동 공구가 필수다. 복잡한 건 둘째치고 나사 풀다 고정 볼트까지 같이 돌아 내 야마까지 함께 돌아버리는 상황부터 나사하기가 안 맞는 상황까지 아주 복장 버라이어티하게 터지게 만든다. 실제 작년 다양한 삽질을 통해 설치에 50분이나 걸렸었대. 근데 이번엔 기본적인 추가 연장 키트 연결에 일반 볼트가 아닌 이런 핸드 볼트가 동봉되어 있어 키트 결합 후 공구 필요 없이 손으로만 돌려서 연결이 가능해졌대. 물론 창틀 맨 앞이 아니라면 모든 창틀 설치용 볼트로 교체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해서 드라이버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창틀 맨 앞 설치 상황에서는 공구 없이 손만으로 모든 설치가 쉽게 가능했대. 덕분에 설치 시간도 드라마틱하게 줄었는데 실 설치 시간이 10분 안쪽인 9분 만에 설치가 가능했대. 이거 광고 페이지에서는 1분 컷이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는데 솔까 이건 여기서 5분 거리 단 100m 13초 전력 질주시 이런 느낌이라고 본다. 1분은 사전에 모든 과정을 알고 숙련된 상태에서나 가능한 수치고 다른 실 설치 후기들도 10분 안쪽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일반인들이 설명서 보며 쉬엄쉬엄 조립하면 8, 9분이면 가능한 걸로 보인다. 이 정도 설치 시간만 해도 진심 선녀다. 물론 설치 난이도가 낮아졌다고 해도 무게가 20.5kg로 이전 모델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들어올리는 건 빡셀 수 있다. 3대 쌀 포대 20kg 이상 시 자가 설치 추천한다. 두 번째로 설치 호환성이다. 이전 리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설치 호환성만큼은 파세코가 타 브랜드 대비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수많은 현장 빠꾸와 환불이라는 피똥싼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업력, 즉 짬바가 깡패인 영역이다. 이런 점에서 창문형 에어컨 원조 할매집인 파세코가 우위에 있는 건 뭐 납득이 되는 부분이다. 설치 스펙은 작년과 동일한데 일단 창문 높이에 대한 범위가 가장 넓은 편이다. 특히
파세코는 라인업이 미니까지 있어서 최소 77cm의 작은 창문에까지 커버가 가능하다. 최소 필요 넓이 또한 38cm로 적은 공간만 있어도 설치가 된다는 점도 강점이다. 무엇보다 타 브랜드에서 다 설치 불가 판정 난다는 나무, 알루미늄 창문러들의 유일한 난식처가 된다는 거, 이건 파세코만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파세코 특유의 쾌랄한 설치 호환성은 그대로고 설치 난이도를 공구 사용 없이 꽤 낮췄다는 부분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 소비 전력 비교. 에어컨 하면 역시나 전기 먹는 괴물이란 이미지 때문에 가장 두려운 것이 소비 전력이다. 작년 모델의 경우 취침 모드에서 약 300W, 터보 모드에서 약 600W의 소비 전력을 보여줬다. 올해 모델의 경우 이 소비 전력 부분에서도 개선이 있었는데 터보 모드에선 약 500W 초중반대의 소비 전력을, 취침 모드도 200W 초중반대의 소비 전력을 보여 각각 약 50W 전후의 전력 사용량 감소를 보여줬다. 특히 취침 모드의 200W대 소비 전력 진입은 거의 대형 TV 수준이라 에어컨치고 훌륭한 소비 전력을 보여준다. 슈케이스 13개 돌리는 거랑 비슷한 수준이니까. 갑자기 또 눈물 날라네. 어쨌든 작년 모델이나 올해 모델 모두 소비 전력 1등급이다. 가격 비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가장 큰 관심사는 가격 아니겠어? 작년 849,000원이었던 게 올해 899,000원으로 5만원 정도 올랐대. 설치비의 경우 5만원으로 동일하나 추가 연장 키트의 경우 56cm 키트는 52,900원에서 79,000원으로, 98cm 키트는 82,500원에서 99,000원으로 올랐대. 온 세상이 다 오르는구만. 추가 사항 비교. 작년 가혹한 습도 환경에서 응축수샘 현상 관련 불만이 간혹 있었는데 올해는 시간당 증발량을 2.8리터대로 늘렸다고 한다. 실제로 실험실에서 온도 30도, 습도 85% 환경에서 72시간 연속으로 셀이 돌려도 응축수 넘침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정도의 혹독 테스트는 지금 환경에서 내가 진행할 수 없어서 아쉽긴 한데 실험 때문에 24시간 내내 돌렸음에도 이렇게 뒤에 보면 뽀송했다. 응축수가 정말 걱정된다면 올해부터는 이 배수관도 함께 동봉해주기 때문에 이걸 설치하면 되는데 작년 내가 사용해본 결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필요는 없었다. 설치 이격의 경우 이전 모델과 마찬가지로 모에어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역시나 외부 소음 유인 및 차폐 등과 관련해 완벽한 방식이라고 보긴 어렵다. 다만 이 이격을 줄이고 차폐력을 높이려면 설치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상의 등가 교환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리모컨의 경우 큰 차이는 없고 이전 모델처럼 올해도 앱을 통해 조작이 가능하다. 다만 앱에 룸케어 기능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렇게 온도를 설정하면 에어컨에 온도 센서가 있어서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실내 온도가 해당 온도에 도달하면 앱을 통해 푸시 알림을 보내준다. 이건 한여름 집에 홀로 반려동물이 있다면 일정 온도에 도달 시 알림을 통해 에어컨을 틀어서 온도를 유지해줄 수 있어서 괜찮은 기능 같다. 이게 또 무엇보다 계절 가전이라면 AS가 중요하다. 솔까 가전에서 삼성, LG AS로 따라갈 수 있는 브랜드가 국내에 있겠어. 저런 천상계급은 아니더라도 작년 대비 일 설치 건수나 AS 접수 및 방문 건수를 작년의 2배 수준까지 확충했다고 한다. 극성수기 중 AS 걸리는 시간 동안 사용 가능하게 동급으로 리퍼 교환 서비스를 진행한다는데 이건 좀 유용할 것 같다. 근데 이건 닥쳐봐야 할 수 있는 거니까. 다만 배송만큼은 확실히 타 브랜드 대비 빠른 편이다. 이길 배송에 쿠팡 로켓 배송은 물론 라이브 판매 이후라면 당일 배송까지 해버려서 판매 후기에 이 배송 관련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결론평. 확실히 매년 여기서 스펙이 더 갱신될까 싶은데 진짜 마른 걸레 쥐어짜듯 전 영역에서 골고루 성능이 좋아졌다. 특히 올해는 취침 모드 같은 낮은 냉방 단계에서의 소음 및 냉방 성능 개선과 설치 편의성 개선이 인상적이었다라고 평가한다. 참고로 실험 수치는 완벽하게 환경을 통제하기 힘든 개인이 진행한 영역이니 오차를 감안하여 참고만 하자. 그리고 파세코 특유의 설치 호환성 등의 강점 때문에 사고는 싶은데 예산이 적다면 재작년 파세코 미니 모델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파세코의 장점인 냉방 고출력, 특히 냉방 온도 자체가 타 브랜드 대비 낮은 편이기 때문에 미니라도 작은 방이라면 충분히 커버할 특유의 똥 파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내부 스펙을 올해에 맞춰 잠수함 패치했다는데 이런저런 할인 쿠폰 다 먹이면 60대 초반까지도 가능해서 개인적으로 파세코 미니 재작년 모델이 현 시점 가성비 모델로 적합할 수 있을 것 같다. 유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계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래.